헤라님, 최근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정치인의 호감도 순위가 조사가 됐어요. 1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었고요. 2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3위는 홍준표 대구시장이었습니다. 이제 이 순위를 보고 나서 약간 의외였던 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실 최근에는 언론 지상이나 이런 데서 오르내리지 않던 인물이어서 의외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정치인들이 너무 오르내릴 때 어떻게 오르내려? 막말하고 싸움박질하고 그렇죠. 많이 오르내릴수록 무슨 업적을 쌓을 일이 별로 없어. 정치인은 막말하고 싸우고 이런 거로 오르내리니까 시끄럽다가 정제된 이미지지. 이분은 자기 말을 강해야 주목을 받는데 그렇지 않거든. 네. 그게 좋은 거야.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요즘 이미지가 윤 대통령이 조금 강렬한 발언을 하고 강한 이미지라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유약하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이런 데 끌려다니면서 너무 시끄러웠거든. 그래서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았는데, 그래서 윤 대통령을 뽑았더니 강한 지도자가 국민의 뜻에 맞춰서 강하게 해주는 건 좋지만 본인의 뜻대로 고집 부리고 이념 논쟁 일으키고 하니까 그게 또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부드러운 사람을 찾는 거야. 부드럽고 합리적이고 중도고 온건한 사람을 찾아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 그렇게 한동훈 장관도 상대가 도발하기 전에는 막 자기가 과격하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 그거보다 더 중립적인 이미지라 중도가 좋은 거야 이제는. 진짜로. 그래서 중도 이미지고 합리적이라 좋아하는데 막상 또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면 또 그렇게 지지를 못 얻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을 좋아해. 아주 강성 이미지. 근데 이 강성을 어디에 쓰느냐? 권력을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쓰는 거. 근데 이게 배치된다는 걸 알아야 돼. 국민의 뜻을 벌써 이해해 주려고 헤아리는 건 약자 마음이거든. 약자들이 강자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잖아. 그렇죠. 그렇지. 윗사람 뜻을 헤아려서 의중이 뭔가 저분의 속내가 맞추려고 하는데 약자야. 그치? 근데 그런 약자 마음을 써달라고 해. 그렇지만 그 약자는 쩔쩔매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너무 무서워서 진취적으로 추진력 있게 박력 있게 못한단 말이야. 그건 또 싫어. 거긴 또 강자를 써줘야 돼. 그래서 확 추진하길 원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야. 강자로 자기가 원하는 걸 추진하는 거는 잘해. 근데 약자로 국민의 뜻에 굽히고 국민의 의중이 좀 싫어하면 안 하는 걸 못해. 그냥 내가 맞다고 하면 해버려. 내가 맞는 것 같아도 대다수 국민이 여론이 그게 아니면 좀 굽혀주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를 해주시면 엄청 지지율이 올라가지. 그거를 해주고 국민이 다 같이 여론에서 이거는 해줘야 돼 이런 거. 예를 들어 민노총이나 이런 데 강하게 한 거, 이런 거 잘한 거지. 나라 속 시끄럽지 않게 데모 부대 이게 진압하고 이런 거는 지지율 올라갔잖아.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국민한테만큼 숙여야 되거든. 그래서 국민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해해줘야 되는데, 국민은 이념 논쟁 원하지 않아. 가지나 시끄러워. 맞아요. 근데 또 이념 논쟁 일으키고 먹고 사는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흉범도 흉상을 뭐 논란하고 철거한다느니 뭐 누구 흉상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 강자 마음을 버리고 약자로 남의 뜻, 국민의 뜻을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할 때는 결단력 있게 실행하는 두 가지 마음을 다 써주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있으려면 국민과 같이 편하게 놀아줄 수 있는 덕이 커서 귀여워야 돼.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어 스태핑을 난 계속했으면 바랬던 게 약간 귀요미가 있긴 있거든. 윤 대통령이. 그래서 국민 마음 알아주면서 귀요미로. 그래서 그냥 국민들이 막 힘들고 짜증났다가도 대통령 얼굴 보면 마음이 풀리고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같이 놀고 싶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핀란드 국민 그 대통령 있지. 문민 마마라고 그래서 국민의 엄마. 엄마는 뭐야? 애기들 마음을 다 이해해준단 말이야. 국민이 원하는 걸 해줘. 근데 엄마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성취해주잖아. 그치? 되게 인기 있었어. 엄마의 모성의 리더십, 강자를 쓰고 약자로 국민과 다가가서 되게 친근한 대통령이 있는데, 그런 이미지면 진짜 좋지. 퇴임 후에도 70% 80% 지지를 유지하고 얼마나 행복해. 나는 정말 위대한 이슈 나온 게 꿈이 그거야. 나중에 퇴임하면서 박수 받는 대통령.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국민들이 다 울고 국장을 치르고 우리한테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만큼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존경하고, 그러면 존경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고, 존경하는 사람이야. 누구 존경할 때 얼마나 행복해. 내가 사실은 이 마음 공부하러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건
누구를 존경하면서 살고 싶었어. 그래서 진짜 정신적인 지도자, 스승을 만나서 그분을 존경하면서 따르는 삶, 그거 살고 싶었거든. 찾아 헤맨 거야. 그러다 어떻게 내가 스승 역할을 하게 됐는데 정말 그래서 되게 두렵지. 이런 자리가. 왜냐면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를 진짜 존경할 수 있게 내가 그렇게 행보를 하지 않으면 우리 제자들이 불행한 삶이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을 따르는 삶은 불행한 삶이야. 국민이 제일 행복하려면 지도자를 보면 행복하고 존경심이 막 나와. 저분들이 저렇게 애쓰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열심히 사는데 우리도 그래야지. 이래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갖추면 그게 덕이라고 하거든. 애기같이 변해, 덕이 나와.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는 되게 덕이 나와서 국민들이 막 그런 귀요미를 느끼고 정치를 하거나 외교에 나가서는 되게 강자 그리고 부드러운 온유한 약자를 같이 쓰면서 남의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일을 추진할 땐 결단력 있게.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결단력이 있어서 사랑받은 거 아니야. 강자 이미지로, 그치? 근데 강자 이미지로 사랑받은 사람이 자기 방탄을 하고 맨날 숨어 다녀서 쥐새끼처럼 꼬라지가 어떻게 됐어. 거기다 이제 자기를 아프게 해서 단식까지 해서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1등이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 되지. 그렇죠. 근데 지금 1등이 뭐야? 쫙 밀렸잖아. 압도적으로 1등이었잖아. 그래서 거의 비등비등했잖아.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망가진 거야. 그리고 윤 대통령도 다시 만약에 대통령 출마하면 조금 어렵지. 수도 있겠다. 예전보다 이재명 대표랑 똑같이 지지율 떨어졌어요. 이미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강한데 국민만 쳐다보고 국민이 원하는 걸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찍은 거지. 국민이 아닌 자기 인정받고 자기 뜻을 쟁취하는 그런 스타일. 이념 논쟁을 일으키고 여기서 벌써 표가 엄청 깎이고 친일 때부터 표가 깎이더니 두 번에 아주 그냥 심한 악수를 둔 게 뭐냐. 첫 번째 친일 행보한 거. 친일을 하더라도 적당히 했어야 돼. 내놓고는 안 했어야 돼. 그래야 후쿠시마 오염수도 이렇게 논란이 안 돼. 정부의 발표를 믿고. 친일 행보한 바람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게 편들어준다 소리만 듣고 되게 역풍을 맞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잘못한 두 번째 악수가 바로 그 이념 논쟁 일으킨 거. 그때 완전히 이미지가 굉장히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이고 자기 권력에 집착하는 국민을 안 보는 그런 이미지가 돼서 외골수 이미지로 독재적인 이미지로 바뀌었단 말이야. 참 그게 정치인은 그 행보 하나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그 한동훈 장관도 사실은 덕이 커야 되는데 관료형이기 때문에 큰 덕으로 이렇게 아우르는 뭔가 품어주는 그런 그게 느낌은 느끼는 좀 아니야. 그리고 추진력에 있어서 딱딱 자기 할 일은 하지만 이렇게 딱 총대 메고 추진하는 추진력에 있어서는 원희룡 장관보다 약간 밀려. 근데 원희룡 장관은 또 고집이 세게 보여. 네. 그래서 그분은 또 귀엽기도 하고 추진력도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리스크고 그걸 보완하셔야 되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강하고 강단 있고 결기 있고 다 좋은데 이분도 고집이 세 보이고 이분은 인상이 고쳐져야 돼요. 화난 얼굴. 늘 이렇게. 이게 아버지들이 옛날에 보면 아무 일 없는데 늘 화가 나 있잖아.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거든. 다정하고 조금 로맨티스트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다정하고 나랑 외국 영화 보면서 뭐 저 배우는 어떻고 이런 얘기까지 하는 아버지를 보다가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는데 진짜 호랑이 같은 아버지를 보고 니네 아빠 왜 화났어? 이랬더니 아닌데 화 안 났는데 그러니까 걔는 맨날 그런 모습만 보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무조건 무서워하더라고. 나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고 막 끌어안고 뒤에서 막 애교도 떨고 어떻게 길에서 만나면 팔짱도 끼고 하는데 걔는 아버지 보면 도망갔어. 난 이해가 안 갔거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야 홍준표 시장은. 그래서 그거 바꾸셔야 돼. 되게 친근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말을 부드럽게 해야 돼. 말이 부드럽다고 해서 실행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 강단 있게 추진하면 되는 거거든. 말을 부드럽게 하시고 꺾고 고집이 세 보이니까 자꾸 꺾어서 자기가 꺾을 때 올라오는 굴욕감 인정하고 이렇게 좀 바뀌어져야 되겠지. 그 헤라님 말씀 들어보니까 강자 마음도 써야 되고 약자 마음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귀요미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쉽게 있을까?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바꿔야 되는데 앞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제가 위대한 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가 보고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거든. 이제까지는 그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봐. 현실이 팍팍하고 힘들어. 인생은 다 힘든 거야. 태어난 자체가 힘들어. 그렇지? 응애하고 태어날 때 울어서 내가
할머니한테 물었어. 할머니 왜 애기들은 태어날 때 다 울어? 웃고는 안 태어나? 그러니까 얘 인생이 사는 게 힘든 거다. 얼마나 힘들까 하고 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힘들어 먹고 사는 게 그치? 근데 정치인을 보고 웃고 감동받고 행복하고 희망을 보고 이래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 어때? 보면 속이 시끄러워져. 그리고 갑자기 울분이 올라오고 짜증나고 죽이고 싶어. 국민 세금 떼어쳐먹은 얘기 맨날 뇌물 받은 거 지들끼리 어디 놀러 간 얘기 뭐 다 그런 거야 그치? 그리고 날마다 서로 싸우고 그리고 국민의 주목을 끌어도 귀요미로 예쁘게 끄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재명 대표는 행정력이 좋아서 성남 시민들의 그 사랑을 받은 게 엄청 일 잘하는 똘똘이 그치? 아주 지혜롭고 영특하고 이런 자식을 보는 느낌이라 좋아했단 말이야. 지금은 어때? 세상에 저렇게 단식하면서 왜 자기를 아프게 해서 죽을 지경이 눈은 흐릿하고 그러고 집중받아. 정치인이 다 그래. 국민을 행복하게 하면서 집중받는 게 아니라 남을 욕하면서 집중받고 사건 일으키고 범죄 저지르고 그리고선 나 아프다고 그러고 응석 부리면서 근심 걱정 끼치면서 그게 사랑인 줄 알아. 또 국민들은 또 근심 걱정 끼치는 정치인들을 또 그게 감싸고 놀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아 자기가. 그런 정치인은 애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근심 걱정 시키면 골칫거리인데 짐덩어리인데 정치인이 짐덩어리 역할을 해요. 말이 되는 얘기야. 없어지는 게 난 거야 그런 정치인은 앞으로. 사라져버려. 있으나 없으나 오히려 짐덩어리인데 없어서 나라 안 망해. 오히려 나라 잘 굴러가. 대기업도 회장 없어진다고 안 굴러가지 않잖아. 조직적으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 시스템을 마비시켜 오히려. 그냥 안 할 지시를 해갖고 엉뚱한 짓을 하게 하고 아랫사람을. 가만 내비두면 정상적으로 굴러갈 걸 외압을 넣잖아. 요번에도 똑같아. 지난번에 통계 조작. 통계청 가만히 내비두면 통계를 알아서 정확하게 낼 걸 갖다 외압을 하고. 그따위를 하는 게 정치인이야. 정말 죽여야 돼 그런 인간들은. 누굽니까 그거? 통계 조작한 인간. 모가지를 잘라! 광화문에 효시를 해야 돼 그런 새끼는. 범죄 중에 범죄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을 괴롭히는 범죄도 그렇게 벌을 받는데 세상에 잘못된 지표로 자기들 정책이 실패했는데 국민이 다 힘들어지는데 그걸 계속 밀어붙였어. 팔다리를 자르고 마지막에 모가지 잘라서 효시해야 돼. 아주 그냥 본보기를 보여서 다시는 못하게 돼. 그런 정치인 차라리 없었던 게 나아. 올바른 통계를 내면 통계로 이거 아니네? 그럼 정책을 수정했을 거야. 아랫사람만 있었으면. 쓸데없이 자기 권력 얻으려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조작질이나 하고 외압이나 넣어서 감사원이나 통계청이나 어디든지 그런 짓이나 하는 게 정치인이야. 그런 정치인은 싹 사라져야 돼. 국민을 힘들게 하고.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정치인은 올바른 마음을 써서 국민을 기쁘게 하고 멋진 모습 보여주고 각자 알리라고. 쓸데없는 외압이나 쓸데없는 데 손 안 대고 쓸데없는 논쟁 일으키지 않고 그런 정치인 돼야 돼요. 이제 그런 정치인 나오게 하려고 이 위대한 이슈를 하기 때문에 구독자분께서 정치인들 아는 분들이 있으면 보라고 하세요. 이걸 보면 자기의 행보를 쓰지. 소리가 내가 비판을 많이 하니까. 하지만 그거는 고치라고 하는 거지. 고쳐서 국민이 보기에 아름답고 멋진 강자. 하지만 부드럽고 온유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약자, 나를 사랑해주는 약자, 그리고 귀요미. 스트레스가 풀려 보면 어쩌면 귀여운지, 응? 그렇게 그런 정치인이 되면 완벽하죠. 그럼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국민 청원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 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민 동의 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의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라는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 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